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예, 저희 오랜만에 콜라보 영상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어려운 분 모셨는데 네네. 한미은행 부행장님이신데 이 동네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엄청 밝으시고. 그쵸. 네. 예, 저희가 늘 항상 부동산이나 뭐 융자 쪽 또 이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 요즘 뭐 많이들 경제에 대해서들 많이 궁금해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전문가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한미은행의 부행장님, 정구민 부행장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군입니다. 전 지금 한미은행 SBA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그 달고나 주간 뉴스의 저자로도 활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부끄럽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정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매주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달고나라고 달고나 뉴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적에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그 달고나 뉴스라는 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한 주에 하나씩. 근데 경제 관련 얘기를 워낙 쉽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이메일로 글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보내주고 계신데 달고나 뉴스 그 이름이 왜 달고나죠? 나도 궁금했어. 뭔가 이렇게 좀 그 일주일간의 소식을 정리해서 드리는데 네. 이게 매주 금요일 날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은 아무래도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제 좀 기분이 좋은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좋고 좀 즐겁고 네. 행복한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달고나라는 이름을 썼는데 네. 우연찮게도 제가 그 이름을 쓴 이후에 네. 오징어 게임이 오징어 게임. 대박을 마치 제가 뭔가 이렇게 예견한 듯한 네. 그런 또 사실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달고나 관련해가지고 뭐 PPL 같은 건 안 만드시죠? 뭐 스판도 들어오고 뭐 유튜브 영상도 얘기가 많은데요. 네. 뭐 지금 하는 것도 좀 벅차갖고 네, 그렇죠. 이렇게 주간 뉴스 정도 보내드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 달고나 뉴스 어떻게 어디서 보시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밑에 자막으로 이메일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여기 부행장님 이메일로 그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아, 네, 저희,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네.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 재미있고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자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선 요즘 많이 화제가 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7월 28일 날 또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라고 하는데 페드에서 또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뭐 그냥 뭐 쿼터 포인트 올린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0.75%를 또 올렸는데 이미 예견된 스토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현 기준 금리가 2.25에서 2.5%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 어떤 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우리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저희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지 한번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그 연준에서 말하는 기준금리의 정의부터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가 내가 받는 금리라고 혼동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은행 간에 은행이 예금이 많아서 이제 그 예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도 있고 반대로 대출의 니즈가 많아갖고 이제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빌려와야 되는 은행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금이 많으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은행 간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있는 은행 간에 사실은 그 돈을 빌려주고 또는 받을 때 쓰는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받는 금리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준금리가 그 0으로 내려갔었던 시절이 그 프라임 네. 바로 시작하고 나서 2020년 한 3월, 4월쯤 이제 기준금리가 0이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면 이제 얼마나 받나요? 당시에 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5년 고정이 한 3% 초반 정도 평균적으로 됐으니까 네. 뭐 이렇게 고려하면 한 3% 초반 정도 됩니다. 이제 버럭 화를 내십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뉴스에서 금리가 0%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3%를 차지하냐고 네. 그런 혜택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제 은행 간에 쓰는 금리고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은행이 빌려오는 그 금리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복합되죠. 그래서 이제 가상금리가 붙어서 붙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데피니션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은행에서 예금 또는 대출에 대한 금리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은행이 빌려오는 빌려오는 금리 돈이. 자체가 오르면 네. 내가 빌려주는 금리도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변동금리, 금리가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바뀔 때 자신의 대출금리가 바뀌는 그런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시겠고요. 반대로 고정금리,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금리는 고정금리,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홈몰게지 30년 고정 같은 경우는 네, 한번 그렇죠. 받으면 30년 동안 30년 동안은 하잖아요. 고정이니까. 그런 대출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금리가 변동금리인지 또는 고정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다르니까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또 정리를 해 주시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SBA에 계시니까 SB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뭐 주택 몰기지 같은 경우는 15년 혹은 뭐 30년 고정 금리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SBA 같은 경우는 변동이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를 적에는 또 SBA 융자라든지 커머셜 융자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커머셜에서 주로 받는 고정금리든 또는 이제 SBA에서 받는 변동금리든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비즈니스 사고 팔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이제 SBA 대출의 경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프라임 레이트를 근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프라임 레이트는 데피니션 자체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30대 대형은행을 상대로 서베이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우량 고객, 프라임 커스터머들한테 주는 금리를 평균치를 낸 거거든요. 그 프라임 금리는 기준금리랑 거의 즉각 바로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발표하고 나면 거의 프라임 금리 그 다음날 이제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 올린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프라임이 4.75였었죠. 네. 4.75였었는데 지금 0.75로 올렸으니까 기준금리 자체는 지금 이제 5.5%가 5.5%. 되는 거고요. SBA 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준금리가 올라도 금리가 변동되는 사이클은 1년에 4번 있어요. 네.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금리가 변하면 그때 가서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SBA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은 좀 오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머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고정금리를 이제 많이 받으시는데 특히 커머셜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근데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은행들은 고정금리를 높은 그 레벨에서 책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은행이 지금 낮은 수준에서 고정금리를 들여버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은행은 그만큼 압박을 받거든요. 그쵸. 금리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유 있게 텀을 더 주고 이제 고정금리를 더 높게 잡으니까 사실 뭐 고정금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고정금리라고 해서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또 변동금리라고 해서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좀 비교해보고 네, 상품을 네.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뭐 변동금리가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내년이면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네.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는 변동금리를 받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고정금리를 높게 잘못 받으시면 꼭대기에서 이자를 낮게 나는 안 좋은 현상이 사실 나올 수도 있죠.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일이 네. 발생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이냐 고정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꼭 고정 금리를 갖고 계셨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SBA랑 커머셜 융자 쪽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주택 융자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또 화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픽스드 레이트냐 아니면 변동 네. 이제 이자율을 하는 우리가 ARM이라는 상품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뭐
부행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이자도 뭐 한없이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강행을 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모기지는 이자율이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율은 이제 10년 국채인 거지. 네. 솔직히 이제 연준에서 발표하는 연방 금리는 아닌 거거든요. 네.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경제에 이제 전체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변동이 좋다, 고정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시세에 맞게끔 이제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서 뭐 주택 융자를 갖고 계시든 아니면 이렇게 커머셜 SBA 융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통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뭐 픽스드 레이시 더 좋으신지 아니면 플렉시블 레이시 더 좋으신지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를 통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약사에게 네. 그러죠. 예, 자가진단하면 큰일 나니까. 예, 맞아요. 부동산은 한연에게 지원을 청해서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부행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효과가 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쵸. 상황에서는. 네. 효과가 없으면 큰일 강행을 나고요.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 네.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과거와 이번 금리 인상의 과거와 좀 다른 점을 보면 과거에는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좋아갖고 그 과열되는 경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거는 이제 과열된 그 경기를 잡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너무 뛰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경기가 안 좋은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네.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모든 자산 시장에 뭐 버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쵸. 과도하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물가가 내려가줘야만 지금 연준에서 목표하는 평균 인플레이션 2%까지 뭐 잡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두고 봐야 되겠고 그 외에도 연준에서는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네.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물가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뭐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그 아무래도 마지막 28일자 말고 그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때 약간의 소비자 지출 그게 조금 저하돼서 나왔었죠, 발표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지금은 솔직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잡아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지만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이게 지금 경기 둔화냐 아니면 경기 침체냐 네. 라고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다른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민 부행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저물가는 지금 고물가 시대에 저성장이냐 아니면 뭐 지금 뭐 공포의 알 리세션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어떤 쪽에 좀 더 기울이시는지 생각이.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이고요. 맞아요. 예측하기 예. 힘든. 맞아요. 네. 예. 경제학자도 아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어떤 전문가도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렵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라 뭐 저도 그냥 그 틈에 껴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연준은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행을 하겠다라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0점 자이언트 스텝에 어느 정도 그게 방영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얘기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도 감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들려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데피니션을 우선 보도록 할게요. 경기 네. 침체 데피니션은
그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 그래갖고 미국 이제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우선은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면 네.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죠. 근데 지금 저희 1분기에 미국의 GDP가 1.6%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됐죠. 어제 미 상무부에서 2분기 GDP가 0.9%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데피니션을 보면 지금 2분기 연속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은 좀 많아진 거죠. 물론 이제 2분기 연속 됐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경기 침체냐? 그건 아닐 수 있죠. 여전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방패로 쓰고 있는 고용시장. 네. 그렇죠. 안 좋은 뉴스만 고용시장이 좋아요. 고용시장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뭐 고용시장도 봐야 되고 뭐 소비자 심리에 뭐 기업의 재고 오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뭐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르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뭐 시간을 두고 보자면 경기가 약간은 후퇴를 하고 네. 경기가 지금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점점 둔화되는 폭이 커지면 이제 침체로 갈 수는 있겠죠. 네. 갈 수는 있겠는데 과연 침체가 오느냐? 사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경기 침체가 많은 분들은 이제 내년쯤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온다 할지라도 굉장히 짧고 약하게 지나갈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아무래도 은행 쪽에 계시니까 이렇게 또 대부분 한인분들은 또 자영업에 종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네, 네. 자영업을 이제 뭐 비즈니스에 관련해 가지고도 소식을 많이 듣는데 뭐 SBA라든지 뭐 이런 커머셜 융자 상담을 받으시면은 한인분들 자영업에 종사하신 한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조금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런 예민할 때 이렇게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우선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정금리는 뭐 큰 변화가 없겠지만서도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당장 금리가 오르면 이제 금융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오르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원재료 값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요즘 뭐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재료비 같은 것들 뭐 자재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들 많이들 상승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전에 뭐 런치 이렇게 먹으면은 10불도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699짜리도 많았었고. 네, 그게 불과 뭐 작년만 해도 그런 뭐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올해는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어디나 가셔도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된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요새 식당 가면은 런치가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정말 봐야 많이 될 것 눈에 같아요. 띄게 네. 여기 조지아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